안녕하세요. 진짜 영어의 칼입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제가 이제 동영상 강의, 두 개의 동영상을 미리 올려드렸죠.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어떤 거를 좀 신경을 쓰면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첫 번째 동영상으로 말씀드렸고, 두 번째 동영상에서는 첫 번째 어떻게 말하기 공부를 접근을 하셔야 되는가?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자, 뭐 주제를 좀 일상적인 걸 정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속도를 좀 빨리 하려고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좀 뻐벅거림, 퍼즈가 생기는 걸 인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 제가 좀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한 개가 본인이 생각할 때는 본인의 일상적인 주제를 할 만한 레벨이 아니고 그거보다 좀 더 어려운 거를 이렇게 할 레벨인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퍼즈가 인지가 된다든지 아니면 속도가 좀 덜 익숙하다든지 이런 분들이 예를 들면 주제를 조금 어려운 거를 단어 수준이 좀 높으시기 때문에 주제를 어려운 걸 한다고 하시게 되게 되면 조금은 속도를 인지하시거나 뻐벅거림을 인지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덜 되세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의 단어 수준이나 지금까지 영어 공부 경험, 경력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일상적인 주제를 하시면서 속도하고 뻐벅거림이 인지가 되기 시작하신 이후부터 이제 분량을 조금씩 늘리기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좀 주제를 좀 어렵게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제가 조언을 좀 드리고 싶네요, 미리. 주제가 어떻게 하면 어렵게 되는지, 어떻게 분량을 늘릴 수 있는지는 제가 잠시 언급을 하긴 했지만, 이제 따로 한번 제가 동영상으로 이제 찾아뵙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주제를 일상적인 걸 잡으셨고, 속도가 좀 인지가 되시고, 뻐벅거림이 좀 이렇게 인지가 되시는 분들이 과연 끝나고 나서 자기가 뻐벅거렸던 단어,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단어, 이런 단어들을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단어 공부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이 메모장을 보시게 되게 되면, 이제 회화 공부 방법 2, 이게 세컨 이렇게 해가지고 단어 공부 방법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단어 공부 방법에 첫 번째가 이제 뻐벅거린 단어, 즉 퍼즈 생긴 단어를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는가. 두 번째는 모르는 단어는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는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큰 차이점은 뻐벅거린 단어는 지금 제가 밑에 적어 놓은 것처럼 일반적으로 단어를 뻐벅거리고 내가 영어로 뱉어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단어는 본인이 알고 있는 단어이겠죠. 그렇죠? 즉 예를 들면 자기가 모르는 단어, 지금 여기에 보시면 사전을 찾아야 되는 단어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사전을 찾아야 되는 단어보다는 실질적으로 영어로 나오긴 나오는데 뻐벅거리면서 나온 단어가 자기한테는 조금 쉬운 단어 이렇게 인지가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크게 이렇게 나누시게 되게 되면 쉬운 본인 개인에게 좀 쉬운 단어, 어려운 단어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뻐벅거린 단어는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사전을 찾아야 될 정도로 모르는 단어는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는가, 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설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시고, 그 다음에 좀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또 헷갈리시거나 착각을 하시는 부분이, 뻐벅거린 단어와 모르는 단어, 이렇게 조금 쉬운 단어와 조금 어려운 단어, 이 구분은 쉽게는 뭐 생각보다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구분을 하셨을 때 어떤 거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어떤 거에 좀 더 내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착각들을 하시고 많이 의아해 자기 스스로 방법적인 의아함보다는 본인 스스로 착각을 해서 잘못 공부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기가 조금 알고는 있는데 뻐벅거린 단어, 조금 상대적으로 쉬운 단어, 자기가 사전을 찾아봐야 될 정도 어려운 단어,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단어를 먼저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고 내 입에 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상식적인 선에서는 당연히 본인이 알고는 있는데 내 입에 아직 덜 익숙한 단어들, 이런 단어를 본인 입에 이렇게 익숙하게 만드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또 공감을 좀 하시나요? 자, 그래서 뻐벅거린 단어에 본인의 레벨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본인의 가장 심려를 기울이시고 노력을 기울이셔야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많은 학생분들이 새로운 단어를 보게 되고 어려운 단어를 보게 되게 되면 저 단어를 실질적으로 내 입에 익히게 되면 굉장히 잘하게 들릴 것 같다는 착각을 하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회화, 즉 영어로 말하기를 하실 때
어떤 부분에서 내 스스로 실망을 하고 다른 사람이 내용을 하는 걸 들었을 때 내가 못하게끔 들리는가 이거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아는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뻐벅거리면서 나오는 데가 본인 스스로 좀 더 실망을 많이 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들었을 때도 왜 저런 단어에서 뻐벅거리면서 말을 하지? 라는 느낌을 분명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뻐벅거린 단어, 퍼즈가 생긴 단어에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설명을 일단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뻐벅거린 단어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본인 스스로 이미 알고 있는 단어일 가능성이 크죠. 그쵸? 자, 이런 단어가 첫 번째로는 인지가 되셔야 되죠. 자, 밑에 제가 적어놓은 게 있으니까 잠깐 보면서 공부를 해볼까요? 공부는 아니죠? 일단은 동영상을 한번 볼까요? 설명을 들어보실까요? 자, 일단은 인지가 되셔야 되죠. 이 어떤 단어에서 뻐벅거렸는가. 자, 이 인지가 된다는 말은 스트레스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의 분들이 뻐벅거리시면서 단어를 뱉어내시게 되게 되면 그 단어를 결국에는 영어로 뱉어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세요. 이거는 100명 중에 99명은 대부분 그러세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를 하시고 스트레스를 받으신 다음에 말이 끝나게 되게 되면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꼭 기본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간혹 가다가 학생분들 중에서 이 뻐벅거린 단어를 기억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렇게 적어 놓는다든지 혹은 녹음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 이런 이제 약간 좀 편법을 쓰는 학생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중간에 적거나 녹음을 한다는 얘기는 말하는 도중에는 스트레스를 안 받겠다는 뜻이죠. 그렇죠? 자,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조금 있다가 제가 이 방법적인 거를 다 설명을 할 때쯤 되면 이해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는 중간에 노트에 정리를 한다든지 녹음을 한다든지 혹은 다른 방법으로 공부하시지 마시고 꼭 말을 할 때 뻐벅거린 부분이 있게 되면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고 그걸 인지를 하시고 기억을 하시고 끝나고 기억이 나셔야 된다. 요 3단계로 이제 끝나고 기억이 나셔야 된다. 기억을 이렇게 좀 인지를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다음 단계 인지가 되셨다. 그리고 끝나고 기억이 났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단어를 좀 구분해서 적어 놓으셔야 돼요. 제가 위에 적어드렸던 이제 뻐벅거린 단어, 상대적으로 쉬운 단어, 그리고 모르는 단어 공부 방법,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단어, 이 단어의 구분을 따로 적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자, 이 단어를 적어 놓으시는 이유는 추후에 지금 현재 내가 어려운 단어를 공부할 레벨이 아니신 분들은 약간 기재만 해놓고 추후에 이렇게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재를 해놓은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아는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뻐벅거려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 놓는 이유는 추후에 이제 어느 정도 레벨이 오르셨어요. 그렇죠? 레벨이 올랐다고 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단어 혹은 일상에서 쓰는 단어 혹은 일상에서 벗어나는 정도로 조금은 이제 레벨이 있는 단어를 쓰는 레벨이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인 단어들이 조금씩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으세요. 그럴 때 예를 들면 내가 옛날에 어떤 단어까지 공부를 했는지 이런 거를 좀 다시 한번 상기용 이렇게 기재를 해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단어 공부 방법을 공부를 하시더라도 10개의 단어를 공부했다고 10개 다가 한꺼번에 입에 붙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어떤 단어를 내가 단어 공부를 했는지 한번 이렇게 그 트래킹, 킵 트랙 오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따라가 보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적어 놓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제 학생들 중에서는 이렇게 의지, 이 스트레스에 관련된 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실질적으로 의지가 좀 이렇게 부족한 학생들이 많으세요. 그러면은 이 학생들에게 일부러 자기가 후작업했던 단어를 한번 쭉 이렇게 보면서 자기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단어들도 후작업을 했었고 그 그러니까 단어 공부했던 단어들 중에서 어떤 단어가 아직까지 내 입에서 이렇게 불완전하게 나오는지 조금 더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래서 적어 놓으셨잖아요. 구분해서. 적어 놓는 까지 시간이 뭐 얼마 걸리지는 않으시겠죠. 그 다음에 이 세 문장씩 예문을 만들어 보셔야 돼요. 이 과정이 일단은 중요한 부분에서는 첫 번째로 중요한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구분해서 적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세 문장씩 예문을 만들어 보시는 거. 자, 예문을 어떤 단어에서 뻐벅거리셨어요. 그렇죠? 뻐벅거리신 걸 인지하셨으면 그 뻐벅거린 단어가 나오겠죠. 그 단어를 뽑아서 예문을 만들어 보시면 돼요. 자, 예문을 만드시는데 주의하셔야 할 점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정도? 두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는 좀 흡사한 거기 때문에. 자, 제가 예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렇게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getOff라는 단어는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어떤 운송수단을 타다 내리다라고 할 때 이제 내리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getOff거든요. 이거의 반대말이 geton이죠. 그렇죠? 이제 단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승용차 이런 약간 크기에 따라서 약간 구별을 하셔도 뭐 이렇게 레벨 좀 낮으신 분들은 이해가 쉬우실 건데 물론 이제 바이크 이런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또 get온, get오프를 쓰긴 하지만 일단은 자동차 수준의 약간 작은 이런 자동차들은 get인이나 get아웃으로 쓰고요. 타다 내리다라고 할 때 버스 이상으로 큰 것 같은 경우는 뭐 지하철이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이런 거 크기 그다음에 배 이런 것들은 get on 타다 get off 내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get off라는 단어가 뭔가를 떼내다라는 의미도 있고 뭔가 이런 그 예를 들면은 어떤 그 뭐죠 스테인이 그 뭐죠 그 얼룩 같은 거를 지우다라고 할 때 get off를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퇴근을 하다 이런 거 할 때도 get off를 쓰긴 하지만 일단은 제가 지금 여기서 쓴 거는 get off는 이제 내리다라는 의미로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본인이 말을 하시다가 자, 시제 같은 거를 일단 제가 좀 무시를 할게요. I get off bus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get과 off, I와 get 사이에서 뻐벅거림이 생겼다고 볼게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뻐벅거린 단어는 get off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get off를 적었어요. 자, 예문을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실게요. 예문을 만들었는데, 자, 위에 세 개 예문 한번 보실까요? 자, I got off bus at 잠실 to go to work.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적었어요. 자, 밑에 제가 세 개 적은 거 제가 5개까지 적어놨는데 밑에 2개는 일단 무시하시고 위에 3개만 한번 보실게요. 자, 이 위에 3개랑 밑에 3개가 조금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자, 첫 번째로 중요하신 게 이거를 인지를 하셨으면 좀 눈썰미가 좋으신 건데 첫 번째 3개 만들었던 거는 모양이 다 비슷해요. 주어가 전부 다 사람이고, 그쵸? 그 다음에 시작이 전부 다 사람으로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get off라는 단어를 뭐 시제에 관계없이 일단은 중요한 거는 다 본동사로만 썼어요. 주어 다음에 본동사로만 다 썼죠. 그쵸? 근데 밑에 문장에서는 본동사로 한번 쓰기도 했고, 투부정사로 이렇게 한번 썼죠. 그쵸? 그 다음에 뒤에도 이렇게 투부정사로 뭐 쓰긴 했죠. 그쵸? 그쵸? 그 다음에, 대신 투부정사를 썼는데 여기서는, 문법인 거를 제가 언급하기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뭐뭐하기 위해서로 썼고, 여기서는 명사적 용법으로 이 가주어를 이렇게 쓴 거죠. 여기서 제가 한 개만 더 추가를 하면 3개만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이건 예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4개까지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쵸? 예를 들면, 그쵸. 제가 조금 어려운 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내리면서, 예를 들면 내리면서, 버스에 내리면서, 뭐, 1,000원을 주었다. 이렇게 해볼까요? I picked up 1,000원 while I got off bus. 이거를, while got off bus를, 이거는 동시동작이로 문법상으로 보이거든요. getting off 이게 분사 형태로 바꾸셔도 되겠어요. 버스 이렇게 해볼까요? 자, 그럼 여기서는 제가 ing어를 한번 썼죠. 자,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 문장의 해석이라든지 문법적인 것보다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위에 세 문장에는 모양이 비슷하게 썼는데 밑에 이 세네 문장 정도는 제가 모양을 전부 다 다르게 썼어요. 이게 중요한 핵심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핵심. 예를 들면 문장을 똑같은 비슷한 예문으로 만들겠다는 뜻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 get off라는 단어를 쓴다고 치더라도 항상 앞뒤에는 비슷한 것들이 나오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시게 되면 이렇게 I got off bus, I get off bus, I will get off bus 이렇게 시제만 조금 달라지고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입에서 나오세요. 그런데 지금처럼 to get off bus, to 부정사 형태가 나오시게 되면 get off라는 단어를 분명히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에서는 뻐벅거림 현상이 생기세요. 자,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get off라는 단어를 본동사로만 써왔기 때문에 이 동사는 본동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투부정사로 쓰기도 하고 동명사로 쓰기도 하고 분사 형태로 쓰이기도 하고 그쵸?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쵸? 또 get off라는 단어가 주를 중간에 끊게 되면 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런 품사 형태를 조금 바꿔가면서 혹은 모양 구조적인 걸 좀 바꿔가면서 이렇게 예문을 만드셔야 이 쓰임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이 이렇게 오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입에서 나올 때도 처음에는 조금 예문 만들기 힘드실 수 있으나 뭐 이렇게 예문을 여러 가지로 만드는 게 뭐 그쵸 뭐 한 1,000개, 10,000개 이런 거야 뭐 100개, 200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끼케야 이런 구조적인 거 접근 한 20개 정도면은 맥시멈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바꾸시게 되게 되면 자기가 아는 구조 내에서 그러면 그 구조처럼 말을 할 때는 입에서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예문을 만드실 때 절대로 자기 입에서 나오기가 힘든 예문을 만드시면 안 돼요. 자, 예를 들면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로 자기가 일상생활을 하실 때 이 말을 내가 실제로 할 건가? 내가 이 문장을 억지로 만드는 건 아닌가? 그쵸?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혹시라도 입에서 나오는 예문을 만드시는 문장이 좀 억지로 내가 문법적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만든 문장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이 말을 그렇게 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하시게 실질적으로 친구랑 통화하시거나 뭐 이럴 때 그렇죠? 최소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를 들면 너 지하철에서 언제쯤 내릴 것 같아?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죠? 언제쯤 너 내려 이러면은 20분쯤 있으면 내릴 것 같은데 자 여기에서는 I will get off subway in 20 minutes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최소한 예를 들면 I will get off subway까지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실 때는 in 20 minutes 정도는 추가를 하신다는 뜻이 돼요. 그리고 이 문장도 예를 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In 20 minutes 이렇게 시작을 하시고 예를 들면 I will get off subway 이렇게 하시기만 하시더라도 조금 뻐벅거릴 가능성이 크세요. 그래서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하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그냥 모양을 이렇게 좀 바꾸는 것도 중요하고 약간 순서를 바꾸더라도 그리고 두 번째 실제로 입에서 나올 법한 예문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렇게 딸랑 I will get off subway 요렇게만 딱 말하는 거는 굉장히 극히 드물다. 요렇게 너무 단순하게는 만들지 말고 조금 단순하게 만드는 게 나쁘진 않지만 레벨에 따라서는 실제로 내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예문을 만들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시면서 예문을 만드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 이 단어를 뽑아서 어디쯤에서 뻐벅거리는지 기억을 하시고 이 바로 뒤에 나온 이 게로프가 뻐벅거림을 인지하신 다음에 예문을 만드시는데 이렇게 너무 모양이 똑같게는 만드시는 건 추천을 제가 안 드리고 조금 이렇게 예문을 여러 가지 모양새로 알고 있는 구조 내에서 이렇게 만드시라고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 모양을 이렇게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또 다르게 중요한 거는 실제로 내가 일상생활할 때 입에서 나올 법한 의미를 가진 예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그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구분해서 조금 정리를 단어를 기재를 해 놓으시는 게 좋고 예문을 세 문장씩 만드시면 되는데 이 예문을 만드실 때는 이제 적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적지 않은 게 좀 더 도움이 되세요. 뭔가 한 번 더 적으면서 기억을 더 잘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머리가 기억하는 거랑 입이 나오는 거랑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제 동영상을 보시면서 혹시라도 단어를 외울 수 있는 방법을 물론 제 생각에는 이 방법 자체가 외우는데도 충분히 다른 방법들 뭐 더 좋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방법들보다는 외우기, 머리가 기억하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을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는 머리가 외우는 걸 알려드린 게 아니고 입이 어떻게 기억을 할 수 있는가 이거를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저렇게 굳이 해야 되나 외우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외울 수 있는 방법보다는 어떻게 하게 되면 입이 기억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예문을 만드실 때도 예를 들면 일상에서 좀 나올 법한 예문을 만들어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기서 추가를 할게요. 자,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한 예문을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약간 모양, 구조를 조금 자기가 아는 구조선에서 바꿔가면서 예문을 만들고 실질적으로 그 예문이 입에서 나올 법한 예문을 만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한 개만 더 추가를 하게 되게 되면 풀 센텐스를 다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가장 굉장히 쉬운 단어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spend란 단어. 자, spend란 단어는 뒤에 그 쓰고자 하는 시간이나 돈 이런 것들이 나오죠. 기본적으로. 이거 말고도 노력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시간이나 돈이 나와요. 그 2시간을 쓰다, 뭐 5,000원을 쓰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어디에 돈을 쓴다라고 할 때 뒤에 명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뭔가 이래 되는 거죠. 뭔가에 something 뭐 이런 게 나오겠죠. 그리고 두 번째 구조로는 시간하고 돈은 똑같이 나오는데 그렇죠? 어떤 행위를 하는데 돈을 쓰거나 시간을 투자할 때 뒤에 ing가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참고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spend 시간, 돈 한 다음에
on 하고 나서 ing를 쓰시는데 이건 틀린 겁니다. 이렇게는 쓰진 않아요. 그래서 자, 이 두 가지가 쉽게 말하게 되면 spend라는 동사의 full sentence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예문을 만드실 때 제가 또 단순하게 한번 예문을 만들어드리면 I spend 뭐 3,000원, 뭐 3,000원 이렇게 단순하게만 이렇게 만드시면 안 돼요. full sentence로 만드셔야 돼요. on 어디에 뭐 shoes 이런 걸 넣으시든지 아니면은 3,000원을 썼어요. 어디 뭐 하나 쓸게요. 뭐 singing songs 이렇게 할까요? 노래를 부르는데 3,000원을 썼어요. 뭐 5 songs 이렇게 할까요? 뭐 karaoke 이러면 되겠죠, 그렇죠? 노래방에서 이제 노래 5곡을 부르는데 예를 들면 3,000원을 썼어요.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렇게 full sentence를 만드시는 게 좋아요. full sentence를. 왜 그러냐면 처음에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3,000원 이렇게 I spend 3,000원 이렇게 3,000원 이렇게만 공부를 하시게 되게 되면 뒤에 어딘가에 뭔가 돈을 썼다라는 말을 하고 싶으실 때는 뒤에 나와야 되는 전치사나 혹은 ing나 뭐가 나오든 간에 그걸 다시 또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예문을 만드실 때 full sentence로 만드시는 게 좋으세요. 자, 예문을 쉬운 걸로 한 개만 더 말씀드리면 지불하다라는 단어, pay라는 단어 있죠. 일반적으로 이 pay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full sentence는 4형식이에요. 자, 누구에게 얼마를 줘요. 그렇죠? 그리고 그 누구에게 얼마를 그 지불하는 그 대상이 있죠. 물건 같은 것들. 물건. 이게 full sentence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게 되면 I pay the staff 이랄까요? 자, 그 직원에게 5,000원을 냈습니다. 5,000 won for 뭐 5,000원짜리 슈즈는 없을 것 같아요. 슈즈 뭐 이렇게 할게요. 이게 full sentence로. 실질적으로 이거를 원어민들이 다 쓰진 않아요. 누구에게 얼마를 다 쓰진 않아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게 되게 되면 네 밥값으로 얼마 냈는데 이러면 5,000원 냈는데 이렇게 하고 끝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주어도 막 생략을 하고 그 돈을 낸 그 사람은 또 생략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 full sentence를 공부를 하셔야만 추후에 full sentence가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거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full sentence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두 번째 이제 예문까지 들었고 한 개만 더 알려드리면 put on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다 아시죠? 자, put on이라는 단어 같은 경우는 입다 이런 뜻이죠. wear라고의 차이는 wear이라는 동사는 입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put on은 입는 행위를 이렇게 설명하는 동사죠, 그렇죠? 자, put on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 대부분 put on shoes 아니면 put on pants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그렇죠? 신발을 신다, 바지를 입다. 자, 그런데 누군가에게 뭔가를 입히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말하실 것 같으세요? 혹시 그걸 어떻게 말하는지 아시나요? 자, 이 put on이라는 단어의 full sentence는 원래 자, 내가 신발을 신다라고 할 때는 put shoes on myself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myself라는 단어가 생략이 되죠. 일반적으로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뭐 제가 이제 신는 거니까 생략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 shoes라는 단어를 뒤쪽으로 뺀 거죠. 그래서 put on shoes가 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옷을 입히다라고 할 때 자, 지나가다가 어떤 아주머니가 아이에게 잠바를 입히는 재킷을 하나를 입히는 광경을 봤어요. 그쵸? 그러면은 put 예를 들면 a jacket on her child 뭐 kid로 할까요? 이렇게 자, put a jacket on her kid 이렇게 하면은 그 재킷을 그녀의 아이에게 자녀에게 입혀주다 이런 의미가 되세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뭔가를 입다라고 할 때 입는 것에 그 물건이 여기에 재킷 자리에 나오고 그 대상이 이렇게 나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럼 full sentence는 put 그 사물 on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되는 건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내가 내 스스로에게 뭔가를 입히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myself가 나와야 되는데 굳이 이거를 언급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생략을 하고 이제 put shoes on 해도 되지만 이 shoes를 뒤쪽으로 빼는 거다. 자, 이거를 보고 또 조금 번외이긴 하지만 알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이어동사죠. put on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어동사로 접근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동사 이런 게 나오게 되면은 대명사 같은 경우는 그 동사랑 전치사 사이에 들어오는데 일반 명사 같은 경우는
그 동사랑 그 전치사 사이에 들어올 때도 있고 그 뒤에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딱 보시게 되게 되면 일반 명사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도 되고 여기 사이에 풋이랑 on 사이에 나와도 되고 put on 뒤에 나와도 되지만 put on 뒤에 나오는 게 좀 더 예를 들면은 조금 좋은 방법이랄까요? 좀 이게 좀 더 법칙이라고 법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이제 이렇게 많이 쓴다 이렇게 기억하실 수가 있죠.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많이 쓰니까. 이게 put shoes on 이렇게보다는 put on shoes를 좀 더 많이 쓰니까 그렇죠? 약간 번외긴 했지만 일단은 이게 put on이라고 하는 입다라는 거는 입히다라고 원래 타동사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full sentence로 만들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생략이 되기 때문에 put on shoes, put on pants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장을 좀 길게 말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추후에 가서 이 단어 다음에 어떤 전치사가 나오는지 혹은 전치사 말고도 얘 다음에는 어떤 짝꿍이 있는지 이런 거를 추후에 가서 그 단어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단어를 찾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라도 풀 센텐스로 공부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넘어가 보게 되게 되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쵸. 자, 공부를 하실 때 인지를 하시고 스트레스를 받으셔야 인지가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구분해서 조금 적어 놓으시면 좋고, 자, 뻐벅거린 단어, 상대적으로 쉬운 단어, 좀 이제 어려운 단어, 사전 찾아야 되는 단어. 조금 이런 단어를 구별해 적어 놓으시는 게 좋고, 세 문장씩 예문을 만드는데, 예문을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하게 만들지 말고, 자기가 아는 구조 내에서 조금 모양을 바꿔가면서 만들고, 바꾸면서 구조를 바꿔 쓰면서 만드는 문장들이 실질적으로 내 입에서 나올 법한, 생활에서 할 때 나올 법한, 요런 예문을 만들면 좋고, 웬만하면 그 단어를 찾았을 때, 그 단어의 풀 센텐스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예문을 만드시기 좋다. 이게 처음에 들으시면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게 익숙하게 되는 데까지 채 일주일이 안 걸리더라고요. 저희 학생들을 보게 되면. 그래서 조금은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도움이 충분히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게 제 생각에는 이 단어 공부함에 있어서 이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에서 가장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일상에서 떠올라야 된다. 자, 예를 들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뻐벅거리는 단어, 그러면 좀 상대적으로 쉬운 단어, 그리고 모르는 단어, 상대적으로 어려운 단어. 물론 이 지금 일상에서 떠올라야 된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약간 극단적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자, 뻐벅거리는 단어는 조금 쉬운 단어죠. 그리고 그 말즉슨 일상에서 접하기가 쉬운 단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운 단어는 일상에서 접할 수는 있는데 이 뻐벅거린 단어보다는 좀 덜 접할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뻐벅거린 단어는 일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단어죠. 제가 분명히 처음에 공부할 때 뻐벅거린 단어, 즉 퍼즈 나온 단어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이유가 또 여기서도 나와요. 자, 일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단어라고 인지가 되시게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단어를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 문장씩 예문을 만들어 보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스트레스를 받는 분이세요. 예를 들면 진짜 의지가 있으세요. 의지가 있고 세 문장을 제대로 만드셨어요. 그러면은 이 일상에서 무조건 떠오르셔야 돼요. 자, 게러프란 단어를 제가 아까 전에 예문을 만들어 드렸죠. 게러프란 단어, 내리다는 뜻이죠. 이 단어를 가지고 예문을 만들어 보셨고, 그 다음에 뭐 이게 구조도 이렇게 바꿔가면서 조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입에서 나올 법한 건지도 생각을 해보시고 이렇게 연습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내 그 다음 날 출근을 하실 때, 학교를 가실 때, 학교에서 버스를 타고 내릴 때 이 게러프란 단어가 그 당시에 떠오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회화에서 자,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동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단어를 외우신 단어가 머릿속에서 초중고를 지나시면서 혹은 대학교를 다니시면서 혹은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학원을 다니시고 학교에서 배웠던 단어들이 머릿속에 꽤 많으실 거예요. 이해하는 단어가. 알고 있는 단어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왜 그 단어들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안 나오는가? 제가 동영상을 처음에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은 계속 인풋에만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머릿속에 계속 새로운 단어를 집어넣는 데만 신경을 쓰세요.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단어를 어떻게 하면 입에서 잘 나오게 하는지는 잘 모르세요. 그렇죠? 거기에서 신경 쓰는 강사, 선생님도 제 생각에 한 분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유일하게 시중에 나와 있는 방법이라는 게 계속 그냥 시간 때려 박으면서 공부를 해라. 몇 년 동안 공부를 해라. 뭐 외국에 5년, 10년을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비밀이 있는 거예요. 비밀까지는 아니지만
자,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단어가 왜 입으로 안 나오느냐. 여기에 가장 큰 이제 이유가 뭐냐면, 이 단어가 여러분들은 절대로 상황이랑 연결돼 있지 않으세요. 혹은 이미지로 연결돼 있지 않으세요. 자, 예를 들면, get off라는 단어를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버스를 내릴 때 이 get off라는 단어가 I'm getting off subway, I'm getting off bus 이렇게 떠올랐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내가 또 그 버스를 내릴 때의 장면, 그 이미지, 그 상황이랑 이 get off라는 단어는 연결이 되세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 단어는 입에서, 그러니까 까먹을 일도 현저히 줄어들고, 그 다음에 입에서도 바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세요. 단어를 단어로만 공부하시고, 그쵸? 그 다음에 그걸 외우시기만 하시고, 독해만 하시기 때문에 입에서 뻐벅거리시면 나오시는 거고, 알고 있는 단어가 바로바로 떠오르시지도 않은 거고, 그리고 입에서 나온다고 치는데도 굉장히 딜레이가 길고 뻐벅거리시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황하고 혹은 이미지랑 이 단어가 연결이 되셔야 돼요. 그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책상에 앉아서 그 상황을 이렇게 상상을 하시고 이런 것도 분명히 도움 되시지만 실질적으로 일상적인 주제고 일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할 때 떠오르시게 되게 되면 그 단어는 입에서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기억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기억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달달달 안 외우셔도 돼요. 왜? 어차피 버스는 다음날 또 내리실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에 또 내리시겠죠. 그 다음날에 또 내리시겠죠. 굳이 달달달 외우시지 않더라도 그 상황은 계속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한 번씩 한 번씩 떠오르시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굳이 안 외우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나올 만한 접할 수 있는 단어들이 여러분들은 이 일상생활에서 나올 수 있는 혹은 내가 접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단어가 굉장히 적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장단코 말씀인데 너무 많고요. 그리고 그런 단어들을 모르는 강사들, 선생님들 굉장히 많아요. 꼭 이런 거 좀 제가 이런 거는 다음에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게 일상에서 떠오르시게 되게 되면 그 세 문장씩 예문 만들었던 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인지했던 거 이런 것들이 상황이랑 연결이 되면서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단어가 버스를 내리면서 떠오르시게 되면 딱 내리자마자 예문 한 번만 다시 만들어 보시면 돼요. 뭐 간단하게라도. 그러면은 실제로 연습하실 때 입에서 분명히 나오시게 돼 있어요. 꼭 이거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게 10개의 단어를 이렇게 세 문장씩 만들면서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10개가 일상에서 다 떠오르진 않아요. 그래서 영어 단어 공부한 개수와 그 단어를 10개를 공부했다면 과연 일상에서는 몇 개가 떠오르는지 저희가 비율을 이렇게 체크를 해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비율이 잘 안 떠오르는 학생들, 잘 안 좋은 학생들, 또한 단어 공부한 개수는 많은데 예를 들면은 좀 일상에서 잘 안 떠오르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좀 부류가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제가 학생들에 자주 하는 말이 학원에서 수업이 딱 끝나자마자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딱 까먹어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노는데 바쁜 거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으로는 영어를 정말 늘리고 싶은 친구라고 하게 되면 놀고 있는 와중에 밥 먹고 있는 와중에라도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 번, 두 번 정도는 이거 내가 아까 전에 연습한 건데 내일 버스 내린다, 버스 타다 이럴 때 내가 공부한 건데 이러면서 예문 정도 하나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지가 있는 학생이라면.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가 그 의지를 키워주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뭔가 작업을 거는 게 좀 있거든요. 그 작업을 걸고요. 혹시나 이 의지를 키워주려고 하는데도 의지가 혹시 잘 안 드는 학생들은 약간 인위적으로 예를 들면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 어디에 목적이 있게끔 걸어가지 말고 아무 목적 없이 자 단어를 떠올리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산책을 하거나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근데 일단은 이번 동영상에서는 약간 그런 디테일한 약간 번외적인 것들 말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 인지를 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인지를 하시고 구분해서 조금 적어 놓으시는 게 좀 좋고 세 문장씩 예문을 만들어 보시는데 이 예문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너무 비슷한 예문이 아니고 조금 자기가 아는 구조선에서 다른 예문을 만드시는 게 좋고 그 예문들이 실질적으로 실생활에서 나올 법한 예문이 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예문을 만드시던 풀 센텐스로 이 단어의 짝지가 어떤 게 있는지 좀 찾아보시면서 예문을 만드시는 게 좋고 이렇게 세 문장씩 공부한 단어들이 일상에서 떠오르시게 되게 되면 입에서 안 뻐벅거리고 쭉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 높아져 가고 생각보다 그게 빨리 현실화된다. 이거를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는 뻐벅거린 단어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일상에서 얼마나 떠오르는가 제가 중요하다고 별표를 쳐놨죠. 그쵸? 자, 모르는 단어 공부 방법. 그쵸? 모르는 단어.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조금 어려운 단어들.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는가? 자, 일단은 당연히 쉬운 단어 먼저, 일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단어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어느 정도 그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단어들을 어느 정도 공부를 다 하신 분들이라면 어려운 단어를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어려운 단어도,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려운 단어, 모르는 단어 공부 방법, 어려운 단어 공부 방법. 자, 제가 밑에 다른 글을 적어 놓긴 했지만 일단 그거는 무시하고, 여러분들 이 단어를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는 누구든지 다 아시겠죠? 누구든지 다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 연습을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달달달 외우거나 이런 게 아니고 떠오르는 게, 상황이랑 연결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실질적으로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단어들은 그 상황이 실질적으로 전개가 될 때, 상황이 딱 일어났을 때 그 단어가 떠오르는 게 실질적으로 입에서 나오고 기억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단어들은 아까도 제가 약간 분류를 다르게 해드린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리기는 조금 그 맞닥뜨릴 만한 비율이 적은 단어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조금 어려운 단어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면 이런 단어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제가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은 이게 잘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리지는 않을 거니까 그렇게 맞닥뜨릴 만한 상황을 연출을 일부러 하라 그래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단어를 하나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구별하다라는 단어. 당연히 이 구별하다는 한국말을 뭐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구별하다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 말을 하시는지. 그렇죠? 이 말을 실질적으로 저도 한 달 내에 있었던 일을 생각을 해보면 구별하다는 단어를 그렇게 자주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뭐 직종의 특성상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 구별하다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쓰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봤다네요. 혹시나 이 단어가 본인한테 굉장히 자주 쓰는 단어면 한국말 다른 거를 조금 어려운 단어를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제가 이 예외로 한번 가볼게요. 구별하다는 단어는 distinguish라는 약간 좀 회화에서는 잘 안 쓰는 단어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회화에서 잘 쓰는 단어는 tell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A from B 이러면은 A를 B와 구별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tell A and B A와 B를 구별하다. 그 다음에 이렇게도 많이 쓰거든요. tell, 자, whether, 뭐 절 이렇게 뭐뭐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다.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실질적으로 일상에서 이걸 자주 쓸 법한 단어면 그 상황이 맞닥뜨려졌을 때 이 단어가 떠오르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구별하다는 단어가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쓸 만한 단어가 아니다. 자주 떠오를 만한 단어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여기에 기본적인 펜이 하나 있고요. 형광펜이 하나 있어요. 자, 이거를 가지고 그 상황을 연출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펜과 형광펜을 어떻게 구별하지? 뭐를 보고 구별하지? 이렇게. 자,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어려운 단어 공부 방법은, 그쵸? 자기 주변에 있는 사물로 바로 이렇게 딱 하나 집어가지고 구별을 해보시면 돼요. 이제 상황을 전개를 해보시면 되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조금 당연히 뭐 연필이랑 형광펜을 구별 못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구별하다는 단어를 쓸 만한 상황이 자주 전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인위적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어떻게 구별하지? 이러면서 약간 그 tell이라는 단어를 연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제 손에 형광펜과 일반 그 연필이 들어져 있는 이 딱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각인이 돼요. 제가 이걸 했다라는 걸. 그러면은 이게 약간 이미지, 상황이랑 단어랑 연결이 되겠죠. 물론 약간의 인위성을 부여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 일상적에서 자주 접할 만한 실질적으로 그 단어를 딱 써야 되는 적절한 상황인 그 단어보다는 조금 기억이 덜 될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은 약간 인위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상황은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기억이 잘 되겠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어떤 컵이 제가 한 개밖에 없긴 한데 두 개가 있다고 칠게요.
컵이 뭐 이게 컵이라고 칠까요? 연필깎이, 컵 어떻게 구별하나요? 뭐 이런 것들. 연필깎이가 예를 들면 지금은 당연히 구별이 모양이 되는데 컵처럼 비슷하게 생겼다고 여러분 다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게 연필깎이고 어떤 게 컵일까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수건이 제 옆에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자 어떤 게 발수건이고 어떤 게 얼굴 닦는 수건일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게 첫 번째는 주변에 있는 것들을 딱 끄집어내서 그 단어를 쓸 수 있는 상황을 연출을 하시게 되게 되면 그 단어를 실제로 적절한 상황은 아니지만 약간 인위적이긴 하지만 그 단어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돼서 거기에 단어가 떠올리게끔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자기 주변에 그런 거를 쓸만한 도구가 없거나 혹은 자기가 행동을 지금 그렇게 못하거나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상상을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상상을 해요. 제가 지금 상상을 하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앞에 어떤 사람이 한 분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분명히 남자예요. 분명히 남자인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여자면 어떡하지? 여자면은 너무 남성적으로 입고 있는 건데, 야, 그럼 저럴 때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떻게 구별하지?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연습을 하시면 돼요. 이해 좀 되시나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그쵸. 어떤 예물이 좋을까요? 구별하다. 이게 나왔으면은, 그쵸. 지나가다가, 이거는 실질적으로 뭐 나올 법한 얘기긴 한데, 자동차와 택시의 구별을 어떻게 하는가? 뭐 이것도 일상생활에 자주 떠오를 수 있는 이야기겠죠. 그쵸? 자동차하고, 이제 택시는 그 위에 뚜껑이나 이제 색깔 이런 걸로 구별하잖아요. 그쵸? 위에 얹어져 있는 거, 뭐 이런 걸로, 이런 거 상상을 해보신다든지. 그쵸?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어, 그쵸?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 펜이 똑같은 게 두 개가 있는데, 그쵸? 이게 어떤 펜이 다 쓴 펜이고 어떤 펜이 지금 쓰고 있는 펜인지 펜이 없다고 치더라도 예를 들면은 다 쓴 펜이 어떤 게고 머릿속에 상상을 하시면 돼요. 다 쓴 펜이 어떤 거고 다 안 쓰고 새로운 펜이 어떤 건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가장 좋은 거는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한 80% 이상은 아마 이걸로 가능하실 거고요. 나머지 한 20%가 이 정도로 가능하시지 않겠나 싶어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상상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그 상황을 떠올리시면서 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길을 걸어갈 때도 그런 상상을 조금 해보시게 되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지나가다 어떤 분이 또 옷을 입고 있는데 그쵸? 예를 들면 저같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지나가다 보셨어요. 그러면 이제 떠올리시는 거죠. 그냥 그때. 예를 들면 저 입고 있는 코트 같은 게 겨울용인지 가을용인지 어떻게 구별하지? 뭐 이런 것들. 저 안에 입고 있는 이 티가 저 사람이 입고 있는 티가 예를 들면은 뭐 보세에서 산 건지 아니면 백화점에서 산 건지 어떻게 구별하지?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저 머리 저거 저 사람이 이거 뭐 미용실에서 산 건지 아니면은 뭐 자기가 깎은 건지 어떻게 구별하지? 약간 이렇게 그냥 상상을 이렇게 해보세요. 그냥 상상력이 조금 동문되게 되게 되면 그 단어를 떠올릴 만한 이야기거리는 충분히 많이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단어는 실질적으로 그 상황을 맞닥뜨리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이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신다든지 그렇죠? 그냥 상상을 해보신다든지 그렇게 하시게 되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일상생활에서 딱 그 구별하다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상황을 딱 맞닥뜨렸을 때 텔이라는 동사가 딱 떠오르는 것보다는 좀 약간 효과가 적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구별하다는 단어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쓸 수 있는 상황이 전개가 연출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왜 구별하는 단어를 우리가 쓸 수 있는 상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실질적으로 주변에 있는 걸 활용한다든지 상상을 하시게 되면 충분히 도움이 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방법적인 거에서는 제가 그렇죠? 회화 공부 두 번째 이제 단어 공부 방법에서 뻐벅거린 단어, 상대적으로 쉬운 단어, 그다음에 모르는 단어, 조금 어려운 단어 설명을 드렸었고, 그쵸? 이 둘 다 기본적으로 이제 아셔야 되는 것들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인지를 하시고, 구별해서 조금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단어는 처음에는 분명히 조금 쉽다로 상대적으로 쉬운, 이제 일상에서 접하기 쉬운 뻐벅거린 단어, 미리 내가 알고 있었던 단어, 근데 입에는 안 붙은 뻐벅거린 단어를 조금 먼저 공부하시는 게 좋고, 세 문장씩 예문을 만드시는데 좀 주의하실 점은 너무 비슷하게, 모양이 비슷하게 만들지 말고 자기가 아는 구조로 조금씩 변형을 시켜서
만드시고 실제로 입에서 나올 법한 예문을 만드시는 게 좋고 웬만하면 만드실 때 풀 센텐스로 사전 한번 찾아보시고 풀 센텐스로 만들어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의지가 있게 되게 되면 꼭 그 기본적인 일상적인 주제는 다음 날 또 나올 거고 그 행위를 할 거고 또 다음 날 또 그 행위를 할 거기 때문에 꼭 좀 예를 들면은 일상에서 떠올라야 된다는 거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루를 마감을 하실 때 영어 공부를 좀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일상에서 몇 개의 단어가 떠올랐는지 체크를 해보시게 되게 되면 자기가 지금 어느 정도 의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해는 좀 되시나요? 제가 좀 더 좋은 예가 떠오르긴 했는데 그쵸. 예를 들면 이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예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음. 자, good looking 하게 되면 형용사로 잘생긴 예쁜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pretty라든지 아니면 beautiful 이런 단어는 잘 아시죠? 그렇죠? 근데 이 단어 말고 good looking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 단어는 물론 이제 pretty나 그 beautiful이라는 이런 기본적인 단어들을 뻐벅거리면서 말하시는 분들은 good looking이라는 단어를 공부하셔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일단 이 단어를 공부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 단어가 실질적으로 매일 내가 만나는 동료나 혹은 학교 안에 내 친구 중에서 굉장히 이쁜 잘생긴 사람이 있다고 칠게요. 근데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예문을 만들었어요. 실제로 내 입에서 나올 법한 뭐 고백을 하시진 않겠지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good looking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실제로 외우실 필요가 없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하루 종일을 생각해 보게 되게 되면 맛있는 거를 먹을 때 아니면은 예쁜 그리고 혹은 잘생긴 사람을 봤을 때 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 있었을 때 뭔가 싫은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감정적인 거라든지 행위 이런 거라든지 내가 잘 넘어지는 사람이다 아니면 내가 잘 잃어버리는 사람이다 아니면은 뭔가를 잘 메모하는 사람이다. 이게 자기가 하는 습관적인 행동들, 자주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단어를 공부를 하고 실질적으로 입에서 나올 법한 예문을 만들고 이 단어의 쓰임새를 정확하게 알아서 풀 센텐스로 만들고 이랬을 때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에 그 공부했던 그 단어들, 그리고 혹은 예문들이 그 상황이 딱 전개가 될 때 떠오르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면은 굳이 단어를 달달달 외울 필요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번에 첫 번째 동영상에서 첫 번째 어떤 주제를 선정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왜 속도를 빨리 하셔야 되냐며, 그다음에 뻐벅거리는 단어를 왜 인지를 하셔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그 뻐벅거리는 단어를 어떻게 공부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조금 뻐벅거리는 단어보다는 조금 어려운 단어, 모르는 단어 또 어떻게 공부하시면 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단어 공부 방법에 대한 핵심은, 그쵸? 머릿속에서 기억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입에 붙이기 위한 목적이다. 이거를 꼭 좀 인지를 하시고, 그렇죠? 지금까지 너무 외우는 식으로 단어를 공부를 하셨던 분이라면 꼭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게 되면 이제 연습을 실질적으로 말하기 연습을 할 때 입에 단어들이 붙는 현상을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이거는 제가 뭐 한두 명 테스트를 하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좀 이렇게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동영상 째로는 세 번째인데 두 번째 공부 방법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세 번째 공부 방법에서는 그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볼까요? 음, 그쵸.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회화 공부 세 번째, 분량 늘리는 법. 그리고 말 끝나고 분량을 늘리기 위해서 아이디어 생각하는 거. 이게 제가 문장의 개수를 이렇게 적은 거거든요. 그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시간 텀을 줄이는 거. 아니면은 또 3부분 자세히나 특별한 주제 말하는 거. 자, 일상적인 이제 이렇게 경험적인 거를 토대로 이제 공부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제가 설명을 세 번째를 드리도록 하고 네 번째 동영상에서는 이 뻐벅거림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제가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법에서는 이제 이제 이 시간 순서 공부 방법, 이 경험적인 거를 얘기하는 공부 방법을 넘어선 레벨이신 분들, 아이디어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이런 거 스타벅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쵸? 뭐 이러면 어떤 거요? 뭐, 내 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내 여자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이런 것들, 뭐가 경험이랑은 경험이 아닌 아닌게끔 내용이 나올 법한 이런 얘기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시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주제를 가지고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조금 앞에 거보다는 좀 길어졌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조금 뭐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보신다고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